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굳혀 살거나 주쌤입니다. 아내 외도를 경험한 남편분들은 모두 하나같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겪은 그 일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이다.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배우자 외도가 단연 1등으로 힘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밥도 안 넘어가고요. 뭐 술로 겨우 연명할 뿐이고 끊었던 담배까지 피우게 되고요.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의 힘을 빌려가지고 친한 동료나 친구한테 어렵게 털어놨다가는 돌아오는 답변이라고는 네가 뭐가 모자라서 그런 년을 기다리냐. 그냥 버려라. 이혼해라. 돌아와도 못 산다. 이런 이야기만 돌아옵니다. 그런데 막상 아내가 바람난 이 남편분들은 이혼이 겁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내가 혼자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냥 바람 났던 거 용서할 수 있으니까 돌아와서 아이들 엄마 역할이나 해줬으면 참 좋겠다 싶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게 되는 거죠. 정말 나 혼자만 생각을 하면 이런 여자 그냥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맞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 바람난 여자한테 아이들을 주고 그러면 내가 이혼을 할 것인가? 그러기엔 내가 너무 억울하고 아이들도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혼하고 혼자 싱글 대디로 살 것인가? 그것도 정말 용기가 나지 않고 부모님 보기에도 면목이 없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정도로 이 배우자 외도라는 게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난 아내를 보면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도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저렇게 뻔뻔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세요.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나는 이렇게 처가 걱정, 와이프 걱정, 내 걱정, 자식 걱정, 심지어 내가 바람난 지도 내가 걱정이 되는데 쟤 저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늙어가지고 지 인생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쟤 저러다가 늙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가족도 없이.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막상 바람난 여자는 칠렐레 팔렐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람난 아내들은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뻔뻔한지, 바람난 와이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나의 높아진 가치입니다. 바람난 와이프는 바람을 피움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착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내가 집에서 맨날 남편한테 구박당하고 부엌대기 취급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밖에 나가보니까 나 예쁘다, 젊다, 귀엽다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는 남자가 있더라. 특히나 그 남자가 미혼의 연하남이기까지 하면 내가 지금도 애가 둘인데도 이렇게 나가서 연하남한테도 먹히는 외모와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내 가치가 되게 높아진 것처럼 막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제3자가 보기에는 아이고 야 그 남자가 너 따먹으려고 그렇게 잘해주고 예쁘다 좋다 하는 거지. 막상 그 남자가 너 책임져 줄 것 같냐 이 머저리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인들은 집단에는 이게 사랑이고 그 불륜 관계가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아 내가 이 정도 가치를 지닌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람난 여자들이 다 하는 말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찾을 거다.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났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이제야 찾았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준 남자다. 막 이딴 소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내가 바람이 나면 남편분들이 이제 붙잡잖아요. 그 새끼 정리하고 돌아와라 하면서 붙잡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가치는 높아지고 이 나를 붙잡는 이 남편은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물고 빨고 하고 모텔 다니고 하는 것까지 알았는데 이 남편이 나를 붙잡네? 그러면은 아 정말 역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 나 없이 못 살겠지? 너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 나 사랑하지? 애들 나 없이는 못 키우겠지? 너 나랑 이혼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배우자를 더 찌질하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가치가 높아졌다는 생각 때문에 와이프는 뻔뻔한 겁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 코스프레입니다. 이렇게 바람난 여자들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이렇게 성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나 생각을 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바람을 피우고도 자기가 피해자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책임 회피를 하게 마련이죠. 어떤 사람들은 상간남이 나쁜 놈이다. 나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상간남이 나를 꼬셨다. 나는 어쩌다가 넘어갔을 뿐이다. 내가 피해자다. 내가 피해자니까 당연히 네가 나를 보듬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흔한 걸로는 남편 너 때문에 내가 바람을 피웠다죠.
네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았잖아. 내가 힘들 때 네가 나를 케어해주지 않았잖아. 붙잡아주지 않았잖아. 내가 갈등할 때 네가 나에게 좀 더 잘해줬더라면 내가 상간남한테 안 넘어갔을 텐데. 이렇게 남편 탓을 하면서 자기가 바람 피우는 것도 남편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이게 되게 웃긴 게요. 인터내셔널 공통어더라고요. 제가 뭐 베트남 아내, 태국 아내, 필리핀 아내랑 결혼한 분들, 뭐 심지어 러시아 아내분을 둔 남편분들까지 다 상담을 해봤는데, 필리핀, 베트남, 러시아 백인 아내의 입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가 날 케어해주지 않았잖아. 이게 정말 바람 피우는 아내들은 전 세계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과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남편분들이 이런 말을 아내에게서 들으면 죄책감을 가지기 시작해요. 아, 그래, 내가 잘해준 게 없어. 아, 그래, 얘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몰라줬구나 하면서 내가 잘못해서 바람이 났구나 생각을 하니까 내가 잘해줘서 이 와이프의 마음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내의 피해자 코스프레에 넘어가서 남편분들이 잘못된 가닥으로 노력을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물타기입니다.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너도 몇 년 전에 노래방 도우미랑 놀다가 나한테 걸렸잖아. 너도 잘한 거 없잖아. 너도 여자 만났었잖아. 너도 맨날 회식한다고 외박했었잖아. 근데 너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 네가 한 짓을 생각해봐. 네가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어? 나는 너한테 예전에 상처를 받았어. 그때부터 나는 너한테 복수할 날만 기다렸어. 너도 당해보니까 기분 나쁘지?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몇 년 전에 걸렸던 티끌만한 잘못, 그리고 뭐 큰 잘못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로 사과하고 반성하면서 유야무야 잘 넘어가가지고 회복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대형 사고를 쳐놓고는 옛날에 네 잘못이나 지금의 내 잘못이나 어차피 쌤쌤 아니냐, 니캉냉캉 쌤쌤이다 이러면서 네가 날 비난할 자격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너랑 똑같이 했을 뿐인데, 이러면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셀프 용서입니다. 너 나랑 살려면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캐지 말아야지. 용서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 왜 자꾸 나를 비난해? 너 완전 의초증이다. 너 자꾸 이러면 나 너랑 못 살아. 나랑 살고 싶다며. 그러면은 용서해줘야지. 용서했으면 더 이상 그 일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아야지. 나를 너무 올가매려고 하지 마. 나 정말 너무 답답하다. 너랑 못 살겠다. 이러면서 스스로 셀프 용서를 하면서 남편에게도 그것을 강요하는 거죠. 더 이상 내 사생활에 터치하지 마. 나는 너랑 더 이상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가 않아. 너랑 내 관계는 딱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내 선을 넘어오지 마. 그러면 나 집 나갈 거야. 이혼해. 차라리 그럴 거면 이혼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용서해야 돼. 용서했으면 더 이상 언급하지 마. 용서해야 내가 너랑 살 수 있어. 자꾸 그러면 나 너랑 이혼이야? 라고 협박을 하면서 자기가 갑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상간남 정리하고 반성하면서 가정으로 돌아온 아내라면 남편이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오픈하라는 거 다 오픈하고, 정말 진심으로 눈물로 사죄 반성하면서 남편 눈치를 보면서 남편에게 미안해 하기도 하고, 이렇게 받아준, 바람 피우고 돌아왔는데 받아준 남편한테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될 거라는 생각을 모두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내심 기대하는 거는 이 와이프가 나중에 진짜 자기가 뻘짓했다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나한테 고마워하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와이프의 마음이 돌아서서 나와 회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내심 기대를 하시니까 이렇게 뻔뻔한 아내의 모습을 보면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반성이 있기는 한 걸까?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는 하는 걸까? 어떻게 사람 등에 칼을 꽂아놓고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지? 이 가정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 돈 때문에 나한테 붙어있는 거구나. 나한테 뭔가를 뜯어내려고 붙어있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남편분이 이 바람 피우다가 돌아온 아내랑 살면서도 하루하루가 더 지옥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지른 건지, 아이들에게 어떤 짓을 한 건지 도저히 모르나 보다 싶어가지고 자꾸 그거를 가르치려고 드는 남편분들이 있어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너 이 바보야. 그 남자가 너 책임져 줄 것 같아? 너 이 등신 같은 짓을 하고서는 그렇게 아직도 반성이 없어? 하면서 막 가르치려고 드는데, 남편분은 이게 대화인 줄 알지만 듣는 아내는 또 나를 비난하네. 또 나한테 또 지랄이네.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더 뻔뻔해지고 더 막 나가기 일쑤인 거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어.
와이프 말이 맞아. 내가 좀 더 잘해주면은 와이프가 마음이 돌아올 것 같아 싶어가지고 막 또 잘해주는 분들도 있는데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남편을 더 호구 병신으로 알고 더 지가 갑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편분들한테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냐면요. 가정 회복에 대한 환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와이프가 한창 바람 피울 때 있잖아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애들 밥도 안 주고 밥솥에 막 곰팡이가 피고 애들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있고 막 그럴 때는 남편분들이 아 제발 와이프가 가정으로 돌아와서 애엄마 역할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집에서 애들 밥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와이프를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막상 와이프가 돌아온 다음에 와이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왜 저렇게 뻔뻔하지?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를 않지? 여기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왜 나랑 회복이 안 될까? 나랑 빨리 회복하고 싶다. 나랑 성관계도 하고 예전처럼 같이 손붙잡고 다니고 나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줬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면서부터 이게 더 회복하기가 어렵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회복에 대한 환상,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틀을 깨버리고 와이프가 그냥 집에 들어와서 애들 빨래하고 밥 해주고 자기 자리 지키고 밤에 술 먹으러 안 나가고 그것만으로도 일단 가정 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과 떨어졌는가입니다. 상간남과 떨어져 나가기만 한다면 이 외의 것들,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어떻고 나랑 성관계를 하고 안 하고 마음이 다 돌아왔네 안 돌아왔네 하는 이런 곁다리의 것들이거든요. 상간남이랑 떨어져 나간 게 확실하면 그 나머지 것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간남이 떨어져 나갔는지만 확실히 확인을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와이프가 저렇게 뻔뻔할 수 있는 거는 그 근원은 바로 상간남입니다. 상간남이 나를 사랑해주니까 남편의 사랑 따위 필요하지 않은 거고 상간남이 나를 지켜 올려줬으니까 내가 되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서 남편을 하대하게 되는 거고 옆에서 상간남이 이혼해라 부추기니까 집에서도 이혼하고 싶다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상간남이기 때문에 이 상간남만 떨어져 나간다면 아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위치를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의 태도는 상간남이 떨어져 나갔냐 안 떨어져 나갔냐에 달린 것이지 내가 이 아내를 잘해주건 협박을 하건 뭐 구박을 하건 가르치려 하건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남을 쳐서 상간남이 아내를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고 제가 쓴 칼럼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보거나 카페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